149쪽이랑 150쪽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자, 2차 함수에서 물론 1차 함수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2차 함수에서 x랑 y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2학기 내용, 1학년 2학기 내용에서 이제 함수 단원이 새롭게 나와서 그때 이제 제대로 배우긴 할 텐데 원래 함수라는 건 x가 먼저 시작이야. x가 정해진 다음에 y는 이제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범위를 얘기할 때도 x가 먼저 나오고 y가 뒤따라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갈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1차 함수가 있어. 이런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라고 해보자. 자 이때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를 물어봤다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 최대 최소랑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럼 얘는 직선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그러면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함수라고 치는 거야 우리는. 그냥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제 영원히 끝도 없이 있겠지만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은 딱 요만큼만 범위로 친다는 거야. 함수로 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고. 자 우리 x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x의 범위라는 건 좌우를 본다는 거고 y축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y의 범위는 위아래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란 놈에서 위아래로 봤을 때 제일 아래랑 제일 위를 찾아보면 돼. 그러면 제일 아래는 요때겠지. 그리고 제일 위는 요때겠지. 자 그러면 요만큼이 y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fx라고 치면 요때 y 값은 f1이 될 거니까 3일 거고 요때 y 값은 f-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요럴 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이해됐지? 자 1차 함수는 뭐 엄청나게 쉬운 건데 2차 함수를 한번 봐볼게.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하고 이때 x의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때 이제 y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 얘는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2차 함수 그렸을 때는 항상 꼭지점에 x좌표 꼭 x를 찾아야 되는 거고 자 꼭 x 공식 뭐였지? 마이너스 2는 2. 그렇지.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지. 1.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2에서 5까지래. 그럼 2는 요쯤 있을 거고 5는 요쯤 있을 거야. 그럼 이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이때 y의 범위는 위아래로 보면 된다고. 위아래로 봤을 때 맨 위, 맨 아래. 그래서 요 사이가 y의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때 y 값은 f5니까 5를 집어넣으면 25, 19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f2니까 4 빼기 4, 4가 될 거야. 요 사이가 되는 거니까 y의 범위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쉽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똑같은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자, 근데 이번에는 x의 범위를 자 이렇게 잡아봤어. 자 그러면 이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 그려서 똑같이 해보자.
이때 꼭 x 똑같이 1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4랑 누가 더 가까워?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좀 더 가깝지.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요만큼만 함수라고 치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맨 위랑 맨 아래를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맨 아래는 여기가 되겠지. 이게 y의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f4가 되는 거고 4를 집어넣으면 16, 8, 8, 12가 될 거고 여기는 f1, 1이면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니까 y의 범위는 3에서 12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 개 그래프에 약간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잠깐 볼 건데, 자, 얘는 1차 함수라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든가 내려가기만 하겠지. 즉 꺾이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실상 양 끝값을 대입한 놈이 그 범위가 되겠지. 누가 더 클지 작을지는 뭐 대입해보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2차 함수 자체는 꺾여 있긴 한데 범위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 끝점이 그냥 그 범위의 끝이 될 거야. 자, 근데 얘는 범위 자체도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지. 자, 그럴 때는 양 끝점이 아니네. 그치?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공부 대충 한 놈들은 이렇게 나오면 그냥 2 대입하고 5 대입해서 찾아버린다고 y의 범위를. 그러면 얘는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은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조심을 해줘야 되고. 자, 아무튼 x의 범위를 토대로 y의 범위를 찾는 걸 공부를 해본 거야 지금. 이따가 이걸 써먹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149쪽 써보자. 149쪽을 보기 전에 맞아. 네,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를 좀 보고 들어갈게. 지금 x의 범위 나와 있고, 자, 2차 함수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놈들의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전부 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봐볼게.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치환하고 싶지. 자, 이 부분이 공통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러면 p를 갖다가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하겠지. 자, 그러면 치환을 한 놈을 갖다가 내가 gt라고 해볼게. 그럼 gt가 뭐가 되냐면 t제곱 빼기 2t 더하기 4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내가 gt라고 썼지만 일단은 내가 y라고 쓸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치환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의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자,
자,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 있어 이렇게. 자, 요때 첫 번째 생각할 거 뭐냐면, 자, 우리 보통 치환 지난 시간에 이제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보통 치환을 하면 x를 t로 치환을 했어. 뭐 이런 짓을 했던 게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도 있었고 방정식에서도 있었는데, 치환을 하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되지? 다시 바꿔야 돼. 다시 x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자, 대부분 그래야 되는데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자, 그 이유 얘기했었는데 민선 기억나? 저는 알고요. 자, 됐고. 자, 일단 방정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 방정식은 x, y 중에 어떤 값 구하는 거야? x 값 구하는 거지. 맛있다. 근데 x를 t로 바꿔버린 거잖아. 치환이라는 건. 그러면 t, 예를 들어서 구해가지고 t가 3이가 나왔어. 그럼 3이 답이 아닌 거지.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x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야. x로 문제가 나왔으면 x로 써줘야 되는 거야. 문제를, 답을. 그래서 이제 돌아갔던 건데, 최대값, 최소값 할 때 이런 값이라는 말은 x라 그랬어, y라 그랬어? y 값이라 그랬어. y 값이다 보니까 얘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봐봐. 자, 이렇게 x로 돼 있었던 게 t로 바뀌었지. 근데 y는 어때? y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y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양만 좀 바뀐 거지 y 값은 언제나 똑같은 놈이라고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치환을 하게 되면 x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y 값 구하는 거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x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y 값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그럼 하던 대로 해보자. 자, 요거 2차 함수야. 그래프 그릴 거고 꼭 t 얼마지? 얼마요? 1이겠지.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체크를 해줘야 되지. 자,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래. 자, 그거를 여기다가 체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될까? t잖아 이제는. 나와 있는 건 x고 지금은 t지.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치환해서 최대 최소 구할 때 범위를 바꿔줘야 돼. x의 범위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범위도 t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상 이 두 번째 내가 써놓은 놈은 치환이라는 거를 하면 언제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당장 뭐 지금 당장은 다른 내용은 없을 텐데 나중에 이제 고2, 고3 됐을 때는 치환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그냥 범위는 생각해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 뭐 이거는 자동이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요거를 딱 보면 지금 x의 범위를 t로 바꿔줘야 되는데 t가 함수라고 치면 t가 x 자리에 있는 거 같냐 y 자리에 있는 거 같냐? y 자리에 있는 거지. 즉 여기에서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꾼다는 건 y 값의 범위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자, 근데 아까 우리 1차 함수는 꺾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양 끝점 대입하면 그냥 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굳이 얘는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좀 해볼게. 부등식 성질이라는 건 양변에 뭘 똑같은 걸 더하고 곱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인데 나는 x 플러스 2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양쪽에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2의 범위가 1에서 5까지인 거니까 t의 범위가 요게 되는 거고 요 놈을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범위를 꼭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1에서 5까지 요만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최대 최소 나왔지. 최대는 요때겠지. 자, 얘를 우리가 GP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최대는 G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아니죠.
19가 될 거고 최소는 몇 되겠네? G1이어서 1 집어넣으면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번 해보자. 자, 얘도 뭘 하겠어? 당연히 시간. 요 놈을 치환을 하겠네. 자, 이렇게 치환을 했고, 자, 치환한 놈을 또 똑같이 갈 거야. GT라고 할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의 최대 최소 구할 거고. 최대 최소 구할 때는 X로 돌아갈 필요 없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범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T의 범위를 내가 체크를 할 건데, 자, 아까 2차식은 꺾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 끝점 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지.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때는 그래프를 따로 한번 또 그려볼 거야. 따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얘가 이렇게 생겼고, 꼭 x가 2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이랑 3 누가 더 가깝냐? 마이너스 1. 3이 더 가깝지? 뭐야? 이렇게 되겠지? 자, 요럴 때 y의 범위 구하는 거 우리 아까 했었지? 그치? 요거 때문에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얘가 맨 위, 얘가 제일 아래. 이 사이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위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4 해서 5가 되는 거고, 요 자리에는 꼭지점이니까 2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지. (2를) 대입해주면 4 빼기 4,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맞지? 2 빼기 8, 아니 4 빼기 8.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t의 범위가 되는 거고, 요 놈을 저기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다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4랑 5랑 누가 더 가까워? 마이너스 4. 5가 좀 더 가깝지? 왜요? 생각해봐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최대가 요된 거지. 최대는 G-4가 될 거고, 16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28. 이게 최대가. 최소는 G1이 될 거고, 얘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됐어?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X 범위도 T의 범위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요 놈을 갖다가 둘로 쪼개보면 T가 1차면 1차식, 그냥 1차식이라고 쓸게. 1차식을 치환했을 때는 그냥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물론 뭐 그래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2차식을 지원했을 때는 또 다른 그래프, 조그만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결국은 이건 괜히 쓰면 헷갈리니까 말로만 하면 치환을 했던 요 그래프에서의 y의 범위랑 똑같은 거야. t의 범위가. 이해됐지? 오케이. 고. 예. 그러면 이제 예제 9번을 해보자. 예제 9번의 1번을 보면 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자, 뭐 하겠어? 당연히. 치환. 좋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성진이. 아니지. 성진이 목소리 잘 안 들리던데. 잘 들었어요. 지금은 잘 들리네. 자, 보자. 자, 치환하겠지? 자, 치환한 다음에 그럼 치환한 놈을 GT라고 해보고 간혹 가다가 뭐 왜 G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한 거지, 그냥.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 거고. 뽑기 찾을 거고. 요게 될 거고. 자, 원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되지. 자, 근데 x의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그럼 x의 범위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안 나왔다는 건 전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t로 치환을 했을 때도 전범위일까? 가 아니어서 이제 문제인 거야, 이게. 자, 잘 봐봐. 자, 요거 t가 x제곱 빼기 2x야. 이렇게 됐고, 꼭 x가 1이야. 자, x가 전범위라고. 그때 t도 전범위냐? 아니지. 요 밑에 없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전범위니까 요거야. 근데 t는, 즉 y 값은 여기서부터 위쪽으로만 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가 지금 1을 집어넣은 거야. 1을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 거야.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x가 전범위여도 t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1차식이었다면 전범위겠지. 1차식이면 y도 무조건 전범위지. 근데 2차식처럼 꺾였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2차식일 때는 t가 전범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사실상 범위는 무조건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그럼 마이너스 1 몇 대고 요만큼인 거고. 그럼 최소값 몇 대지? 최소 G1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이다. 6이. 재밌고. 자, 이 놈은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놈이고. 자, 이 놈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하래. 자, 이제 뭐 아까 했던 거니까 가볍게 가면 되겠지. 자, 치환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치환한 놈을 GT라고 쓸 거고. 자, 얘 그래프 그릴 거고. 꼭 t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의 범위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자, 또 그릴 거고. 꼭 x는 1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0에서 3까지 0이 더 가까울 거고. 자, 그러면 요렇게지, 요렇게. 자, 3을 집어넣어주면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6인가? 1 집어넣어주면 2. 그래서 t의 범위는 2에서 6까지다. 요 놈을 여기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2에서 6까지. 그럼 요게 최대. 최대는 G6이 될 거고 16. 최소는 G2 집어넣으면 0인가? 이렇게 나오게. 이해됐지 이건?
자, 그래서 핵심은 결국 치환을 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상황인데 막 여러 가지를 배우긴 했지만 이거 한 문제 말 그대로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웠던 거야. 그래서 결론은 자 2차식을 치환을 하게 되면 이 범위가 새롭게 생길 건데 이 범위 찾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10번.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 안에 어떤 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요놈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자 앞으로 뭐 그 전에도 당연히 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많이 나올 거야. 그래프에 뭐가 있으면서 뭐 길이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올 건데 고등학교 때. 자 핵심은 점의 좌표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기 때 거의 첫 단원이 점선면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냐? 무조건 점에서 출발이야. 만약에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점 두 개를 알면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길이 두 개를 알면 되는 거지. 뭐 밑변 높이라든가 가로 세로라든가. 뭐 만약에 부피가 그래프에 나올 수는 없지만 부피 구할 때도 뭐 길이 세 개를 알면 되는 거야. 즉 결국 시작은 점의 좌표인 거고 그러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해내던가 문자로 놓던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대부분 문자로 쓰게 될 거야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일단 A, B, C, D 중에 누군가를 잡아서 문자로 놔야 되는데 일단 내가 추천하는 건 A 또는 B야. 왜냐면 이 그래프랑 상관이 있어야 좋은 거지. 뭐 결국은 다 상관이 있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어떠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 나는 이제 D를 좋아하는 거고. 자 나는 D를 좋아해서 일단 D를 그러면 내가 X좌표를 A라고 해볼게. 그럼 Y좌표는 뭐가 될까? 왜? 자 민석 네. D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잡았어. 그럼 Y좌표가 뭘까? A 이거겠지? 요 2차 함수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게 Y좌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요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둘레를 알려면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벌써 세로가 나왔어. 이 세로 길이가 얼마일까? 요만큼이겠지. 이해됐지? 얘가 만약에 3,10이다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나온 거야.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다 라고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로를 구해볼 건데 자 얘가 a라고 하면 c의 좌표는 이제 a, 0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가로의 길이가 a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2차식으로 나왔을 때 항상 또 생각해야 될 거. 2차식은 뭔 대칭이지? 좌우 대칭이지. 자 그러면 이게 꼭지점의 x좌표인데 뭘까? 5겠지?
맞지?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자 C의 x좌표가 얼마? A 여기는 5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A 마이너스 5겠지. 맞아요. 이해됐지? 이해됐죠. 너무 당연한 거지? 당연하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A 똑같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가로는 2a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났네. 자 둘레 길이를 내가 a로 내가 써놨으니까 둘 a라고 해보고 한번 써보자. 자 둘레는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배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 그다음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10 이게 될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4a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놈이 둘 a가 되겠지. 자, 이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거고. 자, 꼬개이 뭘까? 꼬개이 6이겠지. 자, 그 다음에 범위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놈은 무조건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그래프지만 뭐 너네 대표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었어. 이래놓고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어. 그럼 a의 범위는 뭐야? 0보다 커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무조건 존재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a를 요 c로 잡아놨어. 자 a가 5보다 작으면 될까? 안 되죠.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요점 있지 요점. 얘가 A보다 요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죠. 안 될 거야. 그럼 요점의 x좌표 얼마일 것 같아? A보다 그거예요. 10이겠지. 맞아요. 얘가 0이다니까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a의 범위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것까지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때가 최대가 되겠지. 최대는 그러면 둘 6이 되는 거고 36 마이너스 70 52가 답이 되겠고. 오케이? 이해됐지? 자 혹시나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민석이 혼자? 저 안 들었어요. 상진이 뭐 든 거야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 중엔 당연히 엄청 쉬운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까 뭐 민석이가 할 게 많네요 한 거 같은데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 관련된 걸 다 써먹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기본적인 거 아까 그건 기억해야 돼. 점의 좌표에서 시작이다. 이건 무조건 기억해줘야 되고 그래서 점의 좌표를 하나 찍어내야 돼. 물론 요 놈을 a, 땡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할 수 있어. 만약에 얘를 a라고 했다면 요 길이가 5-a인 거 보이지? 그러면 요 길이도 5-a가 될 거고 그럼 가로 길이 나오는 거야. 세로 길이는 똑같을 거고. 자 그래서 어쨌건 요 점을 이렇게 놨고 그럼 세로가 나와. 자 가로 구할 때 2차 함수가 좌우 비침이라는 걸 이용했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옛날에 뭐 이런 짓거리 했었지 하면서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범위에서만 쓰는 거라서 큰 문제가 안 됐었지만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 정도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y에다 0을 집어넣는 게 되겠지. 나중에 언젠가는 y 절편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야. y 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둘레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최대가 됐건 뭐가 됐건 둘레 얘기 나왔으니까 둘레를 나는 10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 세로를 구해서 둘레를 10으로 썼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는 건 그냥 하던 거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더더욱 어떤 느낌이 세냐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문제가 개념 여러 개를 섞어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 문제, 민석이가 얘기한 대로 한 문제를 풀 때 할 게 엄청 많아. 근데 할 게 많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뭐 1, 2, 3, 4, 5 이렇게 5개 개념이 나온다고 치자. 5개 개념이 나왔을 때 중학교 문제는 1번 개념 알면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 2번 알면 2번 문제를 풀 수 있고 3번 문제를 모르면 3번 개념을 모르면 3번 문제만 못 풀어. 4번, 5번을 알면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중에 4개를 맞출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2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3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 개념 하나 모르면 3문제를 틀리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래서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릴 수가 있어. 하나라도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대입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 틀리는 거고. 뭐 최대값 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 틀리는 거고.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인 것만 몰라도 이 문제는 틀리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개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 모른다고 해서 틀린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져. 그래서 기본 개념에 더 충실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느낌보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건 조금 더 완성이 되고 나서 할 일들이고 지금은 기본 개념 같은 거를 절대 최대한 안 까먹는다고 생각해야 돼. 지난번에 상담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건 너네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목표는 지금 배운 거를 최대한 기억을 오래 끌고 가는 거야.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나중에 편하겠지. 저절로 편해지는 건 없어. 무조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하진 않겠지만 이 쉬운 문제들을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이 개념 원리 문제 똑같은 걸 줬을 때 우리 개념 테스트를 줬을 때 그냥 술술 풀 수 있어야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